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이 재밌습니다. 밤양갱 들으니 양갱이 먹고 싶어졌다. 편의점 갔더니 없어서 마트까지 갔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노래 듣더니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고 해서 사왔다. 양갱이 뭐야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통해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코코아 가격이 급등해서 근데 이거 뭐 새롭지도 않다. 급등 안 하는 게 없을 정도인데 식품업계에 또다시 비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지난 8일 기준으로 오는 5월 인도될 코코아의 선물 가격이 톤당 6,39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10% 정도 오른 거고요. 연초와 대비하면 무려 49% 오른 수치인데요. 코코아 선물 가격은 지난 4일에는 톤당 6,500달러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코아 가격이 급등한 이유를 보니까요. 코코아의 원료인 카카오의 주 산지인 가나 등 서아프리카에 엘니뇨와 병충해가 덮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카오는 산지가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전 세계 카카오의 70%를 가나나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나이지리아, 카메론 등 4개국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브랜드가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부가 카카오를 재배하면 국가가 땅을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주요 산지로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카카오는 정부가 전량 거두어서 사들입니다. 이들 국가는 그간 값싼 노동에 의해서 싼 가격에 카카오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카카오는 다른 작물과 달리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지 못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요 재배지에서 재해가 덮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생각나는 게 각종 제과업체들 그리고 해외에서는 아예 함량을 줄인다. 이것도 슈링크플레이션 얘기도 나올 만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식품업체인 네슬레의 경우 지난 1월 영국에서 초콜릿을 내놨는데 초콜릿 함량이 기존 제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적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다른 식품업체인 허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판매 중이던 초코바에다가 원래는 초콜릿으로 전체를 이렇게 덮었는데 네. 요즘에는 절반만 초콜릿을 덮은 이런 제품을 내놓기도 했고요. 맛없는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이 외에도 외신에 따르면 일부 식품업체가 밀크 초콜릿에 20%가량 들어가는 코코아 버터의 함량을 낮추고 값싼 파뮤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 초콜릿 바 형태의 제품의 40% 이상이 캐러멜이나 견과류, 과일 등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자꾸 뭘 집어넣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은 이런 식품 회사들이 초콜릿 함량이 낮은 제품에 집중한 마케팅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코코아 가격이 작황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면 계속 올라가나요? 네, 계속 오를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지금 톤당 7,000달러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앞선 이유로 기후 변화 그리고 해충, 질병들 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이 서아프리카 지역의 카카오 농부들은 이 종자를 개량을 하거나 비료 그리고 약을 쓸 여력이 없어서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씨앗이 지금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가 5년이나 걸린다고 해요. 오래 걸리네요. 지금 열심히 심어도 5년 이후에나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 정상화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블룸버그는 최근 저렴한 초콜릿 시대는 끝났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콜릿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초콜릿 업체 허쉬나 그리고 캐드버리 등은 최근 이제 코코아 가격 상승에 따라서 마지막 대응 카드로 이제는 제품 가격 인상을 좀 불가피하다 좀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고요. 이제 코코아 가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품군을 좀 다각화하려는 노력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슷한 디저트류라고 볼 수 있는 젤리나 이런 사탕 등의 제품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 국내 기업도 지금까지는 지금 재고가 있어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물량이 좀 바닥 나면서 수입처를 좀 다변화하는 그런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이 사실 초콜릿 가격만 이 카카오가 이 초콜릿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뭐 아이스크림, 그쵸. 뭐 음료 이 네.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식품 물가가 사실 우리 굉장히 우려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 가격 인상이 또 다른 식품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코를 젤리나 사탕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약간 영역이 뚜렷한 친구들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음원 차트에서도 그렇고 주말에 하는 그 음방에서도 BBC의 신곡이 1, 2등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목이 신기했단 말이에요. 밤양갱. 근데 실제로 양갱이 되게 많이 팔리나요, 요즘? 네, 맞습니다. 한 온라인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 양갱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이 가수 BBC의 노래 그 밤양갱 음원이 공개된 것이 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편의점 그 양갱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작게는 40%, 오. 최대는 100%, 그러니까 배 가까이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누구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양갱 어차피 먹으려고 했는데 노래가 나와서 노래를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네. 노래를 듣고 양갱이다. 사러 가야겠다 이거예요. 네, 두 번째입니다. 아, 이게 그래요? 노래를 듣다 보니까 오. 저도 사실 이 뉴스를 좀 접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정말 먹고 싶어서 좀 사기도 했었는데 이 양갱이라는 게 이제 팥을 삶아서 좀 체에 거르고 설탕, 밀가루, 물엿 이런 것들을 섞어서 졸여서 만든 그런 양갱인데 밤양갱은 여기에 밤을 첨가한 과자입니다. 이 식감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까지는 뭐 어르신들의 간식 뭐 이런 걸로 좀 여겨졌었는데 이 밤양갱 노래로 지금 남녀노소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살짝 흘러나가고 있죠? 네. 이 노래가 이별 노래인데요. 이제 가사를 보면은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이야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래서 뭐 밤양갱을 먹자라는 게 아니라 이 밤양갱 자체가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랑이다 뭐 이런 이별 노래라고 해요. 그런데 이별 노래인 것과 상관없이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이 재밌습니다. 밤양갱 들으니 양갱이 먹고 싶어졌다. 편의점 갔더니 없어서 마트까지 갔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노래 듣더니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고 해서 사왔다. 양갱이 뭐야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갱 인증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마트 등에서 양갱을 구입을 해서 이제 SNS에 올리고 이 노래를 또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디토 소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유행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할메니얼 유행하면서 옛날 관식 약과 같은 거 유행을 시작을 했잖아요. 양갱 선물 세트 이런 것도 최근에 되게 많이 유행하긴 했는데 노래 밤양갱이 주요 음원 스트리밍 차트 1등에 오르고 음악방송에서 걸그룹이나 보이그룹하고 같이 1등을 다툰다 쉽지 않잖아요. 인기의 비결이 뭡니까? 네, 밤양갱은 요즘 대중음악에서 흔치 않은 왈츠풍 멜로디에 이 가수 BBC의 매력적인 보컬이 더해지면서 이런 무효한 중독성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이게 왈츠풍이구나.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느낄 네. 수 있죠. 또 아이돌 음악 위주로 재편된 이 국내 음악 시장에서 청취자들의 갈증이 느끼는 요소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 밤양갱 챌린지도 유행인데요. 오.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뭐 밤양갱의 안무를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연예인들도 참여를 하면서 최근에 또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또 뭐 AI 목소리로 밤양갱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뭐 유명 가수들의 목소리로 밤양갱을 들어보는 뭐 이런 영상도 인기를 끌면서 지금 되게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인기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작사 작곡할 때도 이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죠. 이 마케팅에서도 보면 이게 밤양갱 아니라 닭강정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 닭강정이 잘 팔렸겠지? 네.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보면 치킨이 대세다 이럴 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 벚꽃 연금 있는 장범준 씨 노래도 여수 밤바다로 빵 떴잖아요. 그때 세계적인 행사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여수 국제 엑스포. 오. 그러면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하루 종일 틀어줄 테니까 그냥 익숙했겠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이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음원 시장에도 다양성 측면에서 기대가 커진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사실 이 대중음악계 워낙 그 K-팝이라고 해서 산업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돌 그룹의 글로벌 인기에 좀 편중됐다 이런 아쉬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돌 그룹이 좀 글로벌 전 세계에서 이제 피지컬 앨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CD나 이런 것들이 잘 팔리거든요. 그쪽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반면에 그냥 음원 시장은 크게 좀 위축이 됐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또 데이터를 보면은 국내 음원 이용량이 지난 1월까지 8달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1월만 놓고 보면은 2019년과 같은 기간 비교해 보면은 46.3%나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글로벌 서비스 그 데이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하지만 이 내수 음원 시장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가수 BBC의 이제 밤양갱이 이제 음원 시장을 좀 휩쓸면서 굉장히 음원 시장도 좀 다양해질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성 솔로 싱어송라이터가 음원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저는 그런 계보를 잠깐 생각해봤어요. 양희은에서 요조에서 아이유에서 비비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자 5090님이 의미심장한 문자를 주셨어요. BBC의 밤양갱 이전에 우리 가수이자 기자인 이광수 기자의 하리보가 있었다는 거. 야, 5090님 누구시죠? 집에서 감사한데. 보내신 것 같은데. 저희 집 번호가 아니네요. 아, 근데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친구 어머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걸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었는데 대기가 8만 명이나 걸려있는 레스토랑 할인권이 있어요. 뭐 굉장히 좋은 겁니까?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해졌는데요. 지난 6일 오전 10시 우리 목돈연구소 개장 시간에 네. 이 한 11시 네. 우리는. 우린 11시 네. 죄송합니다. 이런 큰 실수를 그래요. 네. 오늘 출연료 안 드릴게요. 그때 또 준비를 하니까. 아, 네. 10시부터 맞다. 저는 마음의 네, 준비를 항상 준비하니까.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쵸. 네. 네. 네, 아무튼 어머니들이 이렇게 모인 커뮤니티가 좀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지금 접속이 되냐, 뭐 계속 대기 중인데 이거 못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글이 연달아 올라왔고요. 실제로 이 레스토랑 할인권을 사기 위해서 접속을 했는데 대기가 8만 명이다. 대기 시간이 20시간이 뜬다. 뭐 이런 후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 하는 레스토랑인데요? 네, 여기서 파는 것이 뭐냐면 회원권을 파는데요. 뭐 4인 식사권이나 뭐 50% 할인권 등 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식사 할인권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아, 골프장 회원권처럼. 네, 1년 네. 동안 그죠. 가장 낮은 등급의 회원권이 11만 원이고 가장 높은 것이 33만 원인데요. 지난해보다 이게 가격이 한 15%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김없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리면서 전량 판매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외식 상품권의 수요가 높아진 이유는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서 외식에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뭐 실제로 이렇게 4인 가족이 외식을 한번 하면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 금방이에요. 든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회원권을 미리 사두고 이렇게 한 곳만 이용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때문에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배달업체 할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소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또 뭐 이커머스에서도 이렇게 맛집 이용권 특가 행사가 특히 인기가 좀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식비가 많이 올랐다는 뜻일 텐데 통계를 좀 볼까요? 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3.8%입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3.1%였으니까 0.7%포인트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2021년 6월부터 무려 33개월 연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다들 좀 우려가 크고 좀 이렇게 고통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외식 물가가 특히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에서 27개가 이제 평균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게 햄버거입니다. 햄버거가 8.2%로 이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김밥, 냉면, 도시락, 비빔밥 그리고 떡볶이, 치킨 이런 순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햄버거 값이 유독 많이 자주 오른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이제는 가서 신상품 세트 하나 먹으면 10,000원 돈 나오더라고요. 훌쩍 그러니까요. 넘더라고요.
자, 조 기자님,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사서 좀 아끼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기프테크라는 말은 뭐예요? 네, 기프테크는 기프티콘과 재테크의 합성어인데요. 기프티콘을 통해서 돈을 버는 문화를 지칭을 합니다. 기프티콘 그러니까 모바일 상품권인데 이 모바일 상품권의 거래는 기프티콘 시장이 커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생겨난 문화라고 볼 수 있고요. 통계청 자료를 봐도 이런 모바일 쿠폰 서비스의 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기준 9조 8,800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30% 가량 와. 늘었다고 하고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도 5년 만에 약 3배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프티콘 생일날 많이들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그렇죠. 텐데요. 이렇게 기프티콘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손쉽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사실 가끔 간혹가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집에 있는 것들이 들어올 때도 있고 물론 너무 왜 감사하지만 그랬어요, 광수 기자님? 좀 넉넉하게 쏴주지 기왕 쏠 죄송합니다. 거. 예. 네. 너무 감사하지만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미 갖고 있는 물건일 수도 있고요. 또 정해진 기간 안에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을 좀 파고들어서 이 중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또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기프티콘을 내놓으려는 분들과 또 이 기프티콘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춰지면서 거래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가령 이렇게 선물 받은 커피 쿠폰을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고 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주요 사용층은 20대와 30대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앱으로 이렇게 재테크하는 이런 열풍이 이렇게 기프티콘 중고거래 시장으로도 확산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먹는 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식품업계에서는 뉴리티지 열풍이 불고 있다. 이름이 어려운데 이게 뭐예요? 네, 이거 옛것을 뜻하는 단어인 헤리티지에 새롭다는 뜻의 뉴를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새로운 뉴리티지. 유산. 네, 맞습니다. 이 추억을 자극하는 전통 먹거리나 문화에 좀 재미있는 좀 새로운 요소를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트렌드라고 하니까 옛 스타일을 현대풍으로 재해석하는 뉴트로와 이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신한 것을 선호하는 이런 MZ 세대 분들에게 좀 오래되고 촌스러운 것이 아닌 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와서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네, 재밌는 사례를 몇 개 가져왔는데 이 비타 500맛 약과가 있고요. 잠깐만요. 네, 약과인데 그 비타민 맛이 나는 새콤달콤한 그 음료수 맛. 네. 이거 어때요? 것도 이거 어떨 있다고 것 하고. 같아요? 좀 너무 약간 언밸런스하지 않나요? 저는 약간 약간 한번 아 정말요? 경계. 저는 이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다 나 너무 미안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난 옛날 사람.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쌍화탕맛 약과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계피 계열이라.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지난해 한 10월에 이 쌍화탕 맛 약과를 좀 시범 판매했었는데 저 같은 분이 많아서 준비한 물량이 전부 팔려 나가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런 것들을 정식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또 식품 보면은 먹태랑 결합된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 네. 한동안 품절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과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라면에 이런 먹태를 결합해서 이제 먹태 깡 큰 사발면을 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인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괴식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최근 4주 만에 230만 개가 팔려갈 정도로 지금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해장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건 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건강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에. 네.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뉴리티지 제품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간식거리니까 이런 건강 브랜드와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한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이 홍삼 음료 브랜드와 함께 홍삼 아이스 마카롱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홍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건강식이라고 생각되는데 홍삼. 예, 아이스크림 마카롱이랑 결합되면서 네. 이 아이스크림에 홍삼 6년산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챙길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요거트 브랜드 또 건강식을 좀 강조하는 그 브랜드도 과자 브랜드와 손잡고 과자 사이에 좀 요거트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레시피 같은 것도 제안하면서 좀 서로 협업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죄책감 절감
프로젝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요거트는 건강에 좋은데 과자 사이에 발라서 샌드처럼 먹는다. 마카롱 사이에 홍삼. 그래요. 여러분 생각도 궁금하네요. 조 기자님. 근데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네요. 네, 이런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초기에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요. 또 뭐 기존 브랜드가 갖고 있던 이미지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브랜드의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시도하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식품 업체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레시피라고 할까요? 이렇게 섞어 먹는 이런 레시피를 참고해서 뭐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맛이 좀 독특하다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은 예전에 집에서 약과를 만들어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타민, 근데 특이한 것만 가지고 길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네. 그렇게 하는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이런 이색 마케팅이 먹혀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발한 컨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좀 맛이 있어야 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먹어봤더니 실제로 생각보다 맛있다 이런 입소문이 타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